환자분들이 원해서 다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모양의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발생했다든지 구축 현상이 있다든지 해서 거의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저뿐만 아니라 그 환자분들도 같이 노력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애톤성형외과 김재곤 원장입니다. 사실 코성형을 하고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재수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다만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수술을 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해보면 일단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염증이 발생했다든지 구축 현상이 있다든지 해서 거의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관심이 있을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환자분들이 원해서 다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모양의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양의 불만족은 또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그 결과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엔 만족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오래 유지가 되지 못하고, 특히 코끝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코끝이 원래 높았는데 다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각도가 내려간다든지, 이런 추후에 발생하는 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우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의 수술이 도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수술하시는 선생님과 그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분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서로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들었던 코 모양이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수술의 방법들도 많이 발전이 됐고, 또 수술의 방법 못지않게 사용하는 재료들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코끝 수술을 따로 하지 않았고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하나의 유닛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비해서 요즘 코끝을 따로 수술하는 경우가 되면서 훨씬 더 코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요. 또 여기에 사용하는 재료들도 조금 더 안전한 자가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내지는 자가 재료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입증된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의학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빈도가 조금 더 낮아지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 과거에 수술을 했었는데 이런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던 경우, 최근의 방법들로 교정을 하면 보다 더 오래, 그 다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수술이 가능한 기간이라는 건 최소 기간만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지났다고 해서 재수술을 할 수 없고, 조속히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모양의 불만족에 의한 케이스에서는 잘 없는 경우고요. 다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해서 속에 있는 상처도 반드시 다 아물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엄밀하게는 아물지 않았다기보다는 이 흉터 혹은 상처가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안정화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상태 혹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다시 하게 된다면 예측도도 좀 떨어지고 상처 치유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모델링이 완벽히 끝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그게 정말 짧게는 6개월 정도인 것 같고, 여유를 갖고 본다면 1년 이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환자분들도 같이 노력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수술 전에는 수술을 하실 분과 충분히 상담을 해서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런 목표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 이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 아울러 조금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수술이라는 게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높은 코라든지 변화량을 너무 크게 주게 된다면 그 구조의 안정성이 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도 덜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술 중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입증된 재료, 몸에 들어갔을 때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건데, 그건 아마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흡연, 음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더 잘 해주셔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거, 그리고 추후에는 어떤 과도한 충격 이런 거로부터 코를 보호하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저희 경과를 보는 과정에서 의사를 만나고 충분히 빠른 시기에 교정할 수 있는 문제라 그러면 빨리 교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을 할 때 재수술이 반드시 필요한지, 재수술은 어떤 이유로 하는지, 그리고 재수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